부산에서 제일 이제 학궁지로 제일 비싼 데가 사직 거제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 온천, 명륜, 대연동 이 네 군데가 되게 비싸거든요. 자, 고대장님 생애 최초 기준으로 전년 소득 1억에 가용 현금 4, 5억. 현금 4, 5억 정도면 어느 정도 아파트 구매 가능할까요? 와, 주담대 최대 한도가 6억이라던데, 어, 요거 아닙니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 1억이면 이분이 이제 대략 이제 7억 정도의 DSR 될 거고, 생애 최초면 80% 대출이기 때문에 4, 5억이면 많이 되겠는데요. 10억 이상도 되겠는데요. 예.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많이 봅니다. 자, 일단은 내가 현금이 있잖아요. 요 4, 5억. 그러면 5억이라고 일단 잡고요. 5억인데 내가 생애 최초를 쓸 거다. 그럼 80% 대출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20%내 돈이 필요하고 나머지 80% 대출이 필요하니까 5억 나누기 0.2 이러면 어 25억까지의 80% 대출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DSR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1주택이다. 그러면 70% 대출이 되잖아요. 그럼 30%내 돈이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5억 나누기 0.3 이러면 이제 16억 대출이 되죠. 자, 그 다음에 5억 나누기 16억까지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5억 나누기 내가 2주택 상태다. 그럼 40%, 60% 대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 돈이 40% 필요한 거죠. 그러면 5억 나누기 0.4 그러면 12억 5천까지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게 시세가 요거고 KB 시세 대비 대출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조금 마이너스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현금 5억이면 생애 최초면 나누기 0.2. 그 다음에 1주택 구매자가 되면 나누기 0.3. 그 다음에 내가 2주택 구매할 때는 60%쓸 수 있기 때문에 나누기 0.4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내가 LTV 계산이 됐죠. 다음 이제 DSR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연봉의 대략 7배 정도 보면 됩니다. 예, DSR을 딴 데 안 썼다 하면 그러면 이분은 이제 7억까지 대출이 되겠죠. 연봉 7배 7억까지 대출되고 아까 5억의 생애 최초니까 20억인데 이까지 다 못 쓰죠. 그럼 7억 대출에 내 돈 5억이면 12억. 근데 4억이면 11억. 그래서 11억에서 12억까지 살 수 있는데 이래저래 부대비를 빼면 한 10억에서 11억 한 5천 정도 요 정도 아파트를 살 수 있다 보시면 돼요. 네. 신혼부부 합산료는 연봉 9천, 전세 1년 남았고 가용현금 4천만 원 정도. 시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돼요. 매매할 수 있는 아파트가 투자성이 없을 것 같아. 1년 뒤에 매매를 할지, 전세 2년 연장해서 시드 더 모아서 매매를 할지 고민입니다. 이건 참 좀 고민입니다. 금융투자, 그러니까 ETF 뭐 이런 주식 투자 잘하시면 주식 투자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게 아니다.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하면 그래도 아파트 투자 내 집 마련을 하고 가는 게 나은데, 자, 4천이면, 근데 이게 전세금 뺐을 때 금액과 합쳐야 됩니다. 4천 나누기 0.2. 2억 아파트, 2억대까지 살 수가 있네. 조금 돈을 더 모으거나 재개발 구역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돈을 더 모으거나 재개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자본 재개발을 보시면 엉뚱한 데 가지 마시고요. 근데 만약에 전세가를 빼서 합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생애 최초를 쓸 때는 최대한 레버리지가 되기 때문에 요때 돈을 최대한 많이 어, 써야 됩니다. 초기 재개발 중에서 지금 광안리 초기 재개발이 인기가 좋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꽤 올랐습니다. 예. 앞으로 좀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았지만, 그래서 4천만 원으로 투자하기는 힘들고요. 잘 찾으면 미래 가치가 있는데도, 잘 찾으면 여기 온천 6구역 좀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사직삼은 이제 힘들 거고, 약간 요 라인들의 초기 재개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온천 6구역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 상담 문의했을 때 내년보다는 최대한 빨리 매수하는 게 좋다 하여 이번 주에 은행 대출 상담 및 부동산 매물 보고 왔습니다. 생애 최초이며 다른 신용대출 없고 사업자 작년 종소세 소득 7억 7,700입니다.
기업은행은 주담대 4억, 카뱅은 4억 9천 최대로 나온다고 하네요. 저번에 문의했을 땐 제 소득 기준 더 나올 줄 알았는데 원래 대출이 이 정도만 나오는지 여쭤봅니다. 이건 은행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은행 잘해주는 데를 뚫어야 됩니다. 예. 계속 두들겨서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사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구해줘 아파트에 이게 서비스가 포함이 된 겁니다. 은행을 연결시켜 주는 거. 예. 대출 잘 나오는 곳으로. 그래서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대출 많이 나오면서도 금리는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 싼 거. 이걸 찾는 것도 예, 필요합니다. 예. 아마 다른 은행 찾으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소득 7천에 4억 9천까지는 아마 요 정도면 거의 7배 77 49 거의 요 정도 하뱅 정도는 맞을 것 같네요. 4억 9천. 보통 연봉 7배 정도, 대략 7배 정도가 DSR 봤을 때 요 정도 대출 나옵니다. 예, 그리고 모은 돈과 함께 이제 보시면 돼요. 이번에는 욤욤 8억대 남아 학군지 고려 베스트 아파트 명륜 아이파크 1차 30평대 명륜 2차 아이파크 40평대 알려주세요. 염염. 예. 투. 자, 명륜동이 의외로 되게 좋은 동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명륜동 잘 모르시더라고요. 의외로. 부산에서 제일 이제 학궁지로 제일 비싼 데가 여기 사직동, 거제동, 요 아시아드 대로 라인이 1등으로 제일 비싸고요. 그 다음 비싼 데가 어쨌든 신축발 때문에 동래아가 비쌌습니다. 온천동이 비쌌습니다. 그 다음 비싼 데가 명륜동에 여기 명륜 힐스테이트 신축발로 해서 들어오면서 명륜동이 비쌌고요. 그 다음 이제 구축인데도 잘 갔던 곳이 대연 혁신도시입니다. 지난 21년도 장에서. 그래서 이제 보면 사직 거제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 온천, 명륜, 대연동 이 네 군데가 되게 비싸거든요. 하면 요 명륜동이 지금 이 중에서 조금 이 네 개 동 중에서 제일 못 가고 있는 동 중에 하나가 명륜동이고요. 이 명륜동에서 요 두 개가 좀 궁금해 할 만하죠. 명륜 아이파크 1차 1차가 사실 학군으로는 되게 좋아요. 한때 얘가 거의 센텀파크 급으로 비쌌던 적이 있습니다. 센텀파크 턱 밑까지 비쌌던 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명륜초를 품고 있는 게 제일 장점이고 조금만 걸어오면 여기 상권 잘 돼 있고 마트 있고 뒤에 사적공원 그다음에 온천천 있고 명륜동의 메인이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예. 그리고 그다음에 점점 멀어질수록 명륜동에서 떨어지는데 여기까지가 약간 여기는 실제로 동은 명륜동이네. 예. 여기까지가 살짝 명륜동의 좀 경계선입니다. 근데 요 중에서 이제 아이파크 1차 30평대냐, 요거 40평대냐인데 수익성은 요거 40평대가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을 본다면 40평대를 봐야 되고요. 나중에 하락장이 왔을 때 황금성 및 안정성을 보자면 이제 여기 30평대를 봐야 됩니다. 40평대는 잘 안 팔리게 됩니다. 수요가 분산이 되면서. 예.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렇게 보면 돼요. 명륜 아이파크 1단지 예, 요 있죠. 그 다음에 단지 비교 명륜 아이파크 2차 1단지인데 여기서 46평이죠. 40평대. 40 비슷해니까 43평, 42평 이렇게 보면 자, 지난장의 고점은 얘가 높았죠. 그리고 보면 이제 찍고 올라오잖아요. 얘가 많이 안 떨어진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점이 작아요. 점 개수가 많이 안 팔려서 그렇습니다. 거래가 많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난하게 황금성이 좋은 거는 1단지고 수익성이 좋은 거는 2차 1단지가 40평대가 될 겁니다. 예, 이게 또 49평으로 바꿔보면 더 차이가 나죠. 예, 자, 그래서 수익률은 40평대, 황금성은 1차 30평대, 입지의 30평대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 틈새 시장으로 이 40평대 노리는 거 괜찮은 투자 방법이라고 좀 많이 말씀드려요. 예. 대신에 좀 올랐을 때 빠지고 나와야 됩니다. 네. 거제 쌍용 스윗닷홈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타운 위에 있는 거죠. 예. 거제 쌍용 요거는 뭐 저기 학군지 구축이지만 학군지로 해서 계속 뭐
비전이 있죠. 예. 지금이야 거의 전고점 다 왔나? 돌파했나? 예. 전고점 거의 다 왔죠. 예.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사직 롯데가 전고점 돌파했는데 더 가겠죠. 아마 그러면 레이카운티 더 가겠죠. 그러면 여기 현대 홈타운과 거제 쌍용은 더 갈 수 있습니다. 네. 요것도 제가 레이카운티 입주할 때 약간 돈이 부족하면 요때가 언제냐면 레이카운티 입주장이 언제야? 23년 11월에 요때 돈이 많다면 레이카운티를 봐야 되고 돈이 부족하다면 홈타운 보라고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많이 올랐죠. 23년 11월 달에 얼마였어? 23년 요때 한 6억대 했네요. 6억대. 6억대 갭 2억. 6억대였는데 지금 8억 5천입니다. 예. 갭 2억으로 투자했으면 2억 5천 정도 올랐으니까 나쁘지 않죠. 예. 2년 조금 더 됐습니다. 2년 반 정도. 어쨌든 스위트홈도 거제 쌍용도 괜찮을 겁니다. 예. 그냥 더 괜찮은 거 찾아주세요 하면 또 다른 걸 찾겠지만 누군가는 이제 센텀리엘 가는 거는 W보다는 다운그레이드라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자, 삼익빛이 25평가 서울 중급지 어느 게 낫나요? 저는 삼익빛이 25평이 낫다고 봅니다. 예. 삼익빛이 웬만하면 이길 수 있는 아파트 별로 없습니다. 자, 과거를 보면 되겠죠. 자, 순위 분석에 제가 즉석에서 찾아보는 거라서 버벅될 수도 있는데 부산에 자, 일단 수영구를 봐야 되겠죠. 수영구를 보고 그 다음에 25평. 그럼 삼익비치가 나오는데 2006년 저 2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내가 과거에 삼익비치 타운 20평대 24평을 1억 9,600, 약 2억 정도 했습니다. 2억 정도 주고 삼익비치 타운을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삼익타워는 참고로 남천자이로 재건축이 됐죠. 자, 재건축 요때 20년 전인데 재건축이 아직 안 됐죠. 예. 일단 요 20년 전인데 삼익비치 타운 2억 주고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여기서 자, 삼익비치 타운 자, 찍고 요거를 24평을 찍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2억 아파트가 뭐가 있을까? 서울로 봐야죠. 서울로 가고 자, 한 2억짜리니까 야, 요때도 야, 이 뭐야? 56억짜리가 있었다. 20년 전에 고덕 주공 7단지 요 어디야? 아마 원 플러스 원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랬겠죠. 자, 2억짜리 다시 찾아봅시다. 요 일대인 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상일동에 있는. 자, 여기서 만약에 한 동대문구 정도 찍으면 2억대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신동아, 용두동의 신동아가 2억대로 거의 비슷하죠. 자, 용두동, 신동아. 이거 찍고 이거 아까 이게 신동하고 24평 26평 21평 찍어야 되나? 26평을 찍어야 되나? 26평은 조금 더 크게 찍은 것 같고요. 왜냐면 여기가 더 비싼데 지금 가격이 비쌉니다. 21평을 찍으면 요때는 가격이 비슷했는데 지금 보면 비슷합니다. 지금 보면 비슷하고 조금 더 삼일비치가 더 비싸요. 자, 그리고 고점 찍을 때는 삼일비치가 훨씬 비쌌습니다. 요때 비슷하다가 서울이 위다가 부산이 위에 나왔다가 다시 부산이 위로 갔다가 아직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먼저 올랐네요. 예. 근데 아직 삼일비치가 더 비쌉니다. 20년치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동아가 좀 잘못됐다면 청량리동의 한신 얘를 보면 얘가 아까 25평 딱 있네요. 자, 얘를 보면 살짝 한신이 위에죠. 3일 비치보다. 그러다가 3일 비치 위로, 여기가 확실히 위로 오다가 서울장이라서 그래요. 요때 서울 상승장. 부산장이 오면서 따라잡아요. 예, 요때는 서울이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산이 하락기가 오고 서울 상승기가 오면서 따라잡습니다. 그러다가 부산이 2019년 11월 조정 대상 지역 풀면서 폭등을 하면서 로켓 쏘듯이 3일피치가 올라갔고요. 지금은 또 비슷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 이거 너무 재밌잖아요. 생각보다 결국 같이 만나네. 맞죠? 예. 20년 전인데 결국 이렇게 만납니다. 저는 이거를
엄청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면 예, 이 어떤 거를 비교하면 될지가 나오는데 결국 이렇게 좀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코 서울 어설픈 곳 가는 것보다는 삼익빛이 잘 가는 게 나을 겁니다. 금방 요렇게 해보는 거 있잖아요. 요렇게 해보는 거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를 알게 되면 예, 좀 투자법이 달라집니다. 네. 학군지는 아이에게 영향을 많이 주죠. 예, 꼭 공부를 잘하기보다는 주거 환경과 거주 환경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좀 달라지죠. 대연 SK뷰 힐스 5구에 5, 6년 살다가 가격 좀 올라가서 갈아타기 한다면 어느 정도 체급의 아파트로 가야 할까요? 이거는 좀 반대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요것보다 입지를 한 단계 낮춰서 84 살다가 나중에 따라잡으면 대연 SK뷰 힐스나 대연 혁신 5구나 이렇게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요거는 사실 5년, 5, 6년 뒤에 SK뷰 힐스가 얼마나 오르냐 따라서 요 체급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예. 예,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5구가 먼저 올랐거든요. 그럼 반대로 덜 오른 거를 사가지고 나중에 먼저 오른 거를 따라잡으면 그때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질문이 먼저 오른 거를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될까요? 하면 이게 약간 거꾸로입니다. 네. 그래서 5, 6년 뒤에 우리가 한 최소 3, 4년 뒤에 다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태경이 이야기해 주네. 어렸을 때 자아가 발달되지 않아서 주위 친구들 영향을 많이 받아요. 1차적으로 부모가 교육을 해도 2차로는 친구들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아요. 부산 내 집 마련 및 아파트 투자 프로젝트 5주 완성 과정 6기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자, 요때 이제 이때까지는 제가 항상 좀 다른 분들이랑 같이 콜라보 강의를 많이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단독 강의를 하게 되고요. 요거 하면 제가 1주부터 4주까지는 온라인 강의로 해서 이론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 시장 타이밍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고, 시장 사이클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데이터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입지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 아파트 단지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 신축가 혹은 신축 분양권, 구축 이런 것들의 적정 가치는 어떻게 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4주차 때는 투자 전략, 내 집 마련은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지, 그러면 1주택자는 2주택을 늘리는 게 좋은지, 돈을 보태서 갈아타기를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갈아타기를 할 때는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네, 갭 투자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은지 이런 것들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알려드릴 거고요. 마지막 5주차 때는 요때는 시간을 빼셔야 됩니다. 요때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온라인 4주 강의는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무제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시간, 공간 제한 없이 보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 5주차 때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저희 사무실에서 프라이빗 세미나를 오전에 하고요. 같이 점심 식사하고 오후에는 답사를 갈 예정인데, 만약에 날씨가 좀 안 맞다 혹은 여러분들이 코칭을 받을 수 있는 티타임을 더 원하신다 그러면 티타임을 하고요. 그리고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참여만 하시면 선물 4가지를 드리는데, 고대장 코칭권 제가 1대1 코칭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아파트 투자 분석 파일, 그 다음 PDF 파일 드릴 거고, 제가 운영하는 스터디가 있는데 요거 참여권도 드릴 겁니다. 예, 이거 다 하더라도 66만 원 이상 선물이 되기 때문에 지금 61% 할인해서 39만 원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개별 코칭이 필요하신 분들, 멤버십 분들에게는 이제 주기별로 금액대별 추천 아파트 알려드리고 있고요. 간단한 상담은 고대장의 1대1 코칭 오시면 되고, 이왕 아파트 사셔야 되는 분들은 구해줘 아파트, 재개발 사시는 분들은 구해줘 재개발, 건물 사시는 분들은 구해줘 건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고정 메시지,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